대구의 경매 물건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부터 영상을 보셨는 분들은 이 지금 영상이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들도 다른 지역에 비교하게 되면 아주 적은 편이죠. 그리고 1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까지 계속해서 40% 이상 하락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하락할까요?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을 시기에 저렴한 빌라,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평생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팔 이유가 없을 텐데 1, 2억의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 이상 하락한 거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살려고 구입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팔 이유도 없을 텐데 결국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돈이 급해서 팔지 않을까 아니면 경매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런 매물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미분양 아파트가 생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경매 물건도 이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매물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팔아야 되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까지 가격을 쳐주는지 싶어서 결국 매물 가격을 올려보고 매물을 한번 내놓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붙으면 다시 한번 안 팔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을 다녀보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그분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들어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많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아파트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21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다시 한번 23년 초에 일부 매물이 좀 빠졌는데요. 일부 갭 투자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나 금리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이 좀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하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방의 얘기를 다 듣고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울산과 세종, 광주, 서울인데요. 결국은 서울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울산 마찬가지 대구하고 틀리게 대기업이나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울산의 아파트 매물들이 증가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근자에 폭락 1위를 기록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40%, 50%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급매물들이 50% 이상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구는 7위를 기록했는데요. 대구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것이고 경매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TF의 연대 보정으로 인해서 도미노 파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여기저기 연대 보정을 서로 많이 썼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딴 곳에 대출을 빌리고 보증을 쓰고 다른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은 또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또 한번 연대 보증을 쓰고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는 사업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결국 서로 연대보정이 물리면서 도미노처럼 폭락하거나 파산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국은 KF 대출 만기 연장을 또 한번 해줍니다. 결국은 돌려막기 형태로 시간 끌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아파트가 문제없이 분양이 잘 됐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 이런 뉴스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잘못하면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드락하는 뉴스가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 범은에그리 일대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50% 급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번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결국은 대구 법원 일대에 또 한 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하드락하는 뉴스죠. 그 일대에 마찬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몰려서 건축하다 보니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범은에그리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했습니다. 또한 그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법원 이전이 되면 결국은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한 번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 말고는 여기 들어올 게 없어요.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 백화점이 들어오기도 그렇고 산업단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곳간에 돈이 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국은 법원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요. 누가 사서 어떤 형태로 무엇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법무사와 변호사, 행정사 그리고 그 주변에 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원 지역에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까지 팔면서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 일대 상권 마찬가지 또 한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이 죽고 아파트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호재가 악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호재는 또 한 번 호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는 모든 호재들도 악재로 바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하드락하는 뉴스는 찌다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성못 마찬가지 관광지로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이라는 하드락하는 뉴스 그리고 법원 이전이 되게 되면 결국 건설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인프라를 끌어올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하드락하는 뉴스. 다양하게 뉴스들은 지다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얘기들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면 상당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부분 법원 이전이 되게 되면 법원 쪽에 근무하는 사람, 법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경험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면 어떤 얘기에 어떻게 휘말려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또 한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례들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직도 종상향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 지역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1종 주거지역이 2종 3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4층을 짓는 것이 아니라 6층 7층 8층을 지을 일은 없죠. 8m 도로 4m 도로 6m 도로 마찬가지 땅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기에다가 4층이 아니라 6층 7층을 지은들 결국은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살 사람들은 아파트 관계자의 회사, 건설사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종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는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재개발 바람이 불고 대규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또 한 번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종상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보고 종상향이 될 곳, 재개발이 될 곳을 사놓으면 어떨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 현재 폭락하는 아파트나 폭락하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원가 이하로 파는 건물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장기간 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때 되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매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논리로 얘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기교로서 들여본다면 사실 비교가 되고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항상 물어보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많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럽의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이 상승하고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 경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